이거 믿고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법원 서류 믿으시나요? 이 법원 서류를 믿고 입찰했는데 내 건물의 가치가 반토막이 납니다. 실패하지 않는 경매 투자를 하시려면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같이 볼 이 사건에서 이분이 좀 상가를 받았는데 조금 높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상가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데이터가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상가의 본질은 뭐다? 데이터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 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상가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봐야 되는지 오늘 저만의 꿀팁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거나 그리고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제가 하단에 단톡방 링크를 넣어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오래오래 그리고 즐겁게 경매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1층에 있는 상가예요. 전용이 10평 정도 되고요. 감정가가 4억 2,300에 감정이 됐습니다. 상가의 상태를 잠깐 보시면 여기 입구를 보여주네요. 근데 안쪽으로 들어가네요. 그리고 바깥쪽을 보여줘요. 안쪽도 보여줬다 바깥쪽도 보여줬다 헷갈리죠. 저도 처음에 이런 물건을 볼 때 안쪽 상가인 줄 알고 패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물건이 두 개가 나온 거였어요. 1번 물건, 2번 물건. 1번 물건이 안쪽 상가고 2번 물건이 바깥쪽에 있는 대로변 상가였다. 그래서 이런 과일 가게를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상가였고요. 내부 구조를 보시면 조금 특이해요. 얘가 103호가 대로변 라인에 있는 상가고 안쪽 102호가 카페예요. 근데 103호를 또 쪼개가지고 한 7평 정도는 과일 가게가 쓰고 뒤쪽에 한 3평 정도는 부동산이 쓰더라. 화면상으로만 봤을 땐 조금 헷갈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의 이 물건 장점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장점을 보려고 한 게 아니죠. 이걸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대로변에 있는 과일 가게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임차인 2명이에요. 아까 제가 과일 가게 부동산 쓰고 있다 그랬죠. 근데 월세가 300, 11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월세가 400짜리 상가인 거예요. 10평에 월세가 400만 원이 나와요. 그럼 이런 상권은 무슨 상권이냐? 거의 강남역 상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사람이 많은 상권이어야 이 정도 금액대가 나오는 거예요. 평당 40만 원이죠, 거의. A급 중에서도 A급이다. 그런데 정말 이게 400만 원일까? 라는 고민을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건의 진짜 가치를 보는 게 부동산 투자자예요. 이거는 그냥 접수된 자료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고, 저는 상가를 볼 때 이 상가는 공실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 월세를 참고만 할 뿐이지 아예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장 처음에 분석할 때 동선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주변에 아파트 세대가 좀 있어요. 이 정도의 세대수가 걸어가겠죠, 여기서.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예상했던 동선은 최단 거리가 이쪽으로 이어지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겠다. 두 번째 동선을 큰 도로를 선호할 수 있으니 이쪽으로도 많이 이동을 하겠다. 이 두 가지의 길로 동선이 나눠진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 물건은 이 동선 안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동선이죠. 사람들이 대부분 이쪽을 이렇게 걸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동선은 괜찮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뭘 봤냐? 세대수를 한번 봤습니다. 세대수가 많진 않아요. 다 합해서 2000에서 2500 정도 나오겠네요. 이 프라자 건물들이 좀 많더라. 여기 다 상권이거든요. 그래서 동선은 좋으나 배후 세대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정도 배후 세대에는 보통 한 15만 원 정도 받아요, 평당.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 연습을 하시면은 금방 익히실 거예요. 이 정도에 40만 원을 받기에는 제 생각엔 너무 비싸다. 임차인이 버티질 못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과일 백화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스타벅스도 있고 좋아 보여요, 이렇게. 근데 하나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브랜드를 보고 그 상권이 좋다고 판단하는 건 좀 지양해야 된다. 왜냐? 상권은 항상 흥망성쇠가 있거든요. 상권이 뜨고 상권이 지고 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만 보고서는 판단하는 걸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정말 그 상권이 이 임대료를 임차인이 내고 버틸 수 있는지, 장사가 잘 되는지를 동선, 배우 세대, 그리고 현장 가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 동선을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저는 평당 한 15만 원, 잘 받으면 20만 원, 이 정도로 판단을 했어요. 왜? 배우 세대가 한 2,000세대, 2,5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만 원 나오려면 제 생각에는 한 10,000세대 가까이는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얘 400만 원은 높은 거예요? 안 높은 거예요? 높은 거죠. 왜냐면 평당 15만 원 나오면은 150만 원짜리 상가인 거예요. 평당 20 나오면 200만 원짜리 상가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평당 40만 원, 400만 원을 잡고 들어간 거면은 2배 이상 비싸게 산 거다. 그 다음에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이 상가를 클릭하시고 매매와 월세를 클릭하고 주변에 있는 걸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내 상가랑 조건이 제일 비슷한 거. 1층이면 1층, 2층이면 2층, 3층이면 뭐 3층, 4층 이상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교점을 어디에 찍고 분석하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10평인데 200만 원이에요. 평당 20이죠. 동선은 얘가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 모양을 보시면 안쪽에 살짝 들어가 있어요. 얘가. 그래서 이쪽으로 걸어갈 때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선은 그래도 비슷하지만 형태가 얘가 조금 더 빠져 있을 수 있다. 그래서 20만 원 정도 매물이 나와 있다. 이런 걸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먹자 라인 위치, 이런 것도 20평에 6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의 3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이 상가는 이건 제가 현장 가서 확인을 한 거거든요. 위치랑 이런 게 거의 한 1년인가 2년 정도 공실 상황이에요. 왜? 임대료가 비싸서. 그래서 30만 원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제가 매물을 통해 확인했을 때 이 상가는 평당 15에서 최대 20 정도까지밖에 못 받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여러분 이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은 아프니까 사장이다 점포거래소예요. 아니 월세 파악하는데 이걸 왜 봐? 이거는 권리금 거래하는 사이트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권리금을 거래하려면 임대료를 알려줘야 이 사람도 수익률을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프니까 사장이다 점포거래소를 통해서 매물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 물건지랑 조금 떨어져 있어서 비교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보는 방법만 말씀을 드리면 월세 나오고 그리고 위치 나오고요. 그리고 전용 평수 나오고 그러면 얘는 평당 얼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정확한 걸 물어보시려면 전화해서 한번 파악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이트는 이 점포라인이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물건지랑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이 매물이 나와 있어요. 치킨집이 나와 있다. 근데 평당 20평짜리 상가가 17만 원 정도 내고 있는 거예요. 얘는 진짜 영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카페예요. 카페. 전용 10평짜리가 월세를 20만 원 정도 내고 있다. 근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장사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한 15에서 20만 원 정도 사이다 라는 거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매물들을 통해서 실월세를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동선과 배우 세대를 보고 1차 판단을 하고 점포 라인 그리고 점포 거래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월세를 파악하고 그리고 마지막 매물을 통해서 호가를 한 번 더 파악을 한다. 이렇게 파악하면은 이분처럼 그냥 딱 이 데이터만 보고 400만 원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내가 분석을 할 줄 안다면 이 상가는 안 들어갔겠죠.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현장 갔을 때 임차인 만나는 거 좀 꺼리시죠? 무섭죠? 떨리죠? 저도 그래요. 제가 임차인분한테 불편함을 없애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분이 과일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접근하실 거예요? 내가 월세를 물어보고 재계약할 건지 물어볼 때 저는 앞에 있는 먹음직스러운 딸기를 한 팩 샀습니다. 한 팩 사면서 사장님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왔다. 그래서 사장님이 계속 재계약을 하실 건지 현재 임대료가 괜찮은지 뭐 누수가 있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상권은 현재 여기가 잘 운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가게 가서도 옆에 가게가 빵집이었거든요. 빵집 가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빵 하나 사면서 사장님 여기 장사 잘 되냐? 옆에 제가 상가 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진행을 했었을 때 이분의 얘기는 그거였어요. 여기 상권이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기 먹자상권도 활성화가 됐었고 뒤쪽에 있는 배우 세대도 많이 와서 소비를 했다. 그래서 하루에 많이 팔 때는 한 3, 400씩 팔았다는 거예요. 과일만 가지고. 그러면 제 생각에 한 3, 400 팔았으면 이 정도 월세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생각에 하루 50만 원도 팔기 힘들어요. 과일 상태를 딱 보니까 바나나가 썩었어. 이게 잘 안 나가니까 아침 일찍 원래 갔다 와야 신선한 것도 나오잖아요. 이 건너편에 이쪽에 있는 과일 가게를 한번 가봤어요. 근데 이쪽도 똑같아요. 장사가 안 돼. 그리고 과일도 안 싱싱해. 이런 걸 통해서 여기가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장님 얘기는 내가 평당 15만 원, 즉 한 150 정도면은 재계약할 생각이 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측한 임대료와 사장님이 감당 가능한 임대료가 비슷하죠, 범위가. 상가는 가격이 싸더라도 임대나 이런 게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으면 안 팔려요. 아파트랑은 다르게 이 상가는 제대로 된 진짜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이분이 저보다 투자를 훨씬 더 잘해서 이 물건을 또 좋게 만들어서 매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조금 높은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물건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절대 임차인 현황을 믿지 말아라. 그냥 공실로 생각하고 접근해라. 두 번째, 상가를 분석하는 방법은 카카오맵을 통해서 배우 세대와 동선을 체크를 하고 대략적인 임대료 추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호가를 체크하고 점포 라인과 아프니까 사장이다 점포 거래소를 통해서 실제 임대료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 그러면 8, 90%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 내가 온라인으로 1차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 현장에 가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 마이프차 오픈업이라는 사이트, 이런 상가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임차인 현황을 믿지 말아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슬기로운 경매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어려운 부분은 카톡방, 단톡방으로 넘어오셔서 같이 또 슬기롭게 경매 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